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협소한 공간과 안전성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었었던 강원도청 청사 신축과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는 이번 달 내 청사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축 부지를 결정짓겠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우려와 논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님, 최충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청 청사 이전 문제가 거론된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위험성 및 안전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도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되고 또 부식되면서 안전성의 문제가 많이 발전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안에서 안전사고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그 업무의 비효율성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도청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또 별관, 신관, 또 강원연구원의 건물을 또 임대해서 쓴다든지 해서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전성과 효율성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소장님은 좀 어떤 생각이신지? 저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가장 그런 거죠. 그러니까 60여 년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동안 네. 사실 리모델링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근무하는 또 이게 도청 근무자들의 어떤 안전 의식 문제, 그다음에 자긍심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강원도청이라는 것은 이제 강원도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상징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를 상징하는 건물이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강원도청이 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기관 단위가 아니라 밖에서 바라봤을 때 강원도를 표시하고 상징하는 그런 약간의 이제 상징성을 띠는 건물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 도민의 자긍심과 여기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소명의식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 점에서 이제 60여 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돼야 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전성과 업무 효율성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간과할 수가 없고 당면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앞으로도 동해안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미리 사고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때쯤 지금 이걸 공론화하는 거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노후한 시설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와 협소한 공간에 따른 이제 업무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 신청사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사실 문제는 현 위치에서 이제 보수,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또 현 위치를 고수할 것이냐, 이전을 할 것이냐, 또 여기에 나아가서 이전을 한다면 춘천시 내에서 청사만 이전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느냐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좀 얽히고 설켰는데 지금까지 어떤 가능성들이 좀 제기돼 왔는지 소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두 가지죠.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네. 이제 가장 이제 건물을 짓는 방법이 기존 건물이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리모델링 하게 될 경우 사실 좀 안전성 문제 다시 또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벽돌로 지은 건물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이 취약할 수가 있고 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 비용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비용의 효율적 측면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대체 그럼 청사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쉬울 것인가 이 문제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신축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거는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하는데 대체적인 지금 의견으로는 결국 춘천에서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신청사를 거기다 짓는 방안이 가장 지금 유력한 그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그 부지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타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할 것이냐인데 기존 부지를 사용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사실은 도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또 임대를 해서 건축 기간 동안에 또 그 해당하는 도청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임대했던 그 건물에서 또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임대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또
그 임대 비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될 사항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춘천시 내에 만약에 관내에 다른 곳으로 그 옮길 경우에는 물론 지금 현 청사를 이용하면서 업무의 그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 공론화시켜서 도나 또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도청사 이전에 제기된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 중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소장님께서는 아까 그래도 춘천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나 강릉 동계올림픽이 치러진 평창 등 각 지자체에서도 좀 나름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사실 그 도청청사가 이전한다면 이게 강원도의 상징이고 또 이른바 수부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물론 법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그런 사실상의 지위를 갖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원주는 원주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죠. 사통팔달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고 그다음에 평창 같은 강릉이나 평창은 사실상 강원도를 대표했던 가장 메가 이벤트였던 평창 올림픽의 개최지였다. 그다음에 강릉은 사실상 거기에 메인 시티였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장점과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들을 홍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단순하게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느냐의 어떤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제 주민 편익이 가장 제고될 것인지, 그다음에 접근성과 수도권 접근성을 또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도 배후지로서의 또 수도시 역할이 가능할 건지 이런. 그다음에 역사성을 또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런 어떤 종합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결국 지금 다른 데에 대한 이전 논리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춘천에서 한다는 것이 계속 한다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아마 도청 내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도청 청사 신축 문제를 두고 지역 갈등이 가장 우려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사 유치에 관심을 가졌던 지자체 갈등도 그렇지만 춘천 내 지역 간의 갈등도 또 있습니다. 또 현 도청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들이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 갈등 부분이 강원도 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도청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춘천시 관내에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향후의 갈등 발생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밀실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 주민들의 설득 과정과 참여 과정을 거친 후에 진행이 되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권 관련해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도청 내에 들어온 상권이 있고 도청 외부에 상권이 있다고 보면 도청 내부의 상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청이 이전해도 같이 함께 움직이면 될 수가 있는데 도청 외부에 존재한 상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함께 움직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이전에 있었던 수요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요를 급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주민들의 또 상가 그 주인들의 어떻게 수익하고 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도청의 어떤 그 부분은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치회를 만들어서 그렇다면 도청이 이전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주민 자체의 목소리를 좀 높여서 도와 협의하고 또 함께 좋은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춘천 내 이제 시청사 가능 부지가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과거의 경상북도하고 충청남도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그 부지 선정을 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로는 경제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함에 따르는 비용이 좀 최소화될 필요가 있겠다.
너무나 많은 고비용을 들여서 또 도청의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도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전 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을 좀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에 썼을 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이전시켰을 때의 그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 기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입지가 되면은 입지된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 가능성 또 확장 가능성, 그다음에 환경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좀 네. 살펴봐야 할 텐데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주셨지만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부지를 이제 건립하는데 2,2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좀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강원도가 굉장히 지금 재정이 열악한 곳이잖아요. 네.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재정의 쓰임도나 예산 폭이 좀 굉장히 좀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략으로 추산해도 우리가 2천억 원이 넘는 지금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강원도 산림 규모로서는 좀 빠듯한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좀 착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투자 심사 절차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이건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립 부지나 건립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건립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와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이제 진폭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추진건립위원회가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전담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와 뭐 투자 심사 체계적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갈등 관리라 사실 최근 현대 사회에서 갈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청사 신축을 가지고 넓게는 강원도 전체, 작게는 뭐 춘천시까지라도 내부라도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도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청사 신축은 단순하게 행정기관을 다시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계기로 강원도의 어떤 정도 600년을 맞아서 어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좀 그런 해안과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민과 전문가들은 이제 도 신청사가 강원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한입을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갈등을 좀 불식을 하고 신청사가 도의 랜드마크로 건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 도의 랜드마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랜드마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도청이라는 공간이 공공의 공간이고 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랜드마크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향후에 도청을 건립할 때 논의를 모으는 것이 랜드마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보다는 오히려 도민들을 어떻게 서비스하고 함께 또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행정 서비스와 또 행정의 그 업무 효율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도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청이 신축으로 이전을 해서 지어질 경우에 그 구 부지,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그 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로 짓는 그 도청사의 랜드마크와 더불어서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부분 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경제적인 활용을 극대화시켜서 향후에 또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랜드마크로서 고려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롭게 짓는 건물이 단순히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업무를 잘 보고 넓게 보기 위한 그야말로 콘크리트를 잘 지은 이런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아까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런 상징성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내실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저는 그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강원도에 좀 이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백년대계를 한번 새롭게 짜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의 좀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거대한 사업일수록 반드시 준비 과정도 꼼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문순 도정의 마지막 이제 이런 작업으로 막 그야말로 일단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에 의미를 둬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신청사 건립이 최소 6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최문순 도지사 임기 내 완공은 사실 좀 불가능하지만 그 틀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도에 이제 신청사 건립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또 건립하는데 뭐 6년 또 내외의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정치적으로 단기간에 건립이 돼서 중간에 중단되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해서 어떤 그 청사 건립안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다음 지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주민들이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보다는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도청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서 춘천시에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다른 관광 명소나 어떤 관광 콘텐츠들이 이 도청과 어떻게 좀 어우러져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도청 신축이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주민 참여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짚어주셨는데, 소장님은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지금 도청이 있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또 이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요. 네, 더군다나 역사적인 컨텐츠로 봐도 우리가 현재 도청 부지에 과거 이제 고종 황제 때 우리 춘천, 그러니까 또 왕실의 이궁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지방에 갈 경우에 궁으로 사용했다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화 콘텐츠와 이제 잘 연결해가지고 좀 스토리도 만들어가지고 신청사와 이제 구청사의 그런 스토리텔링이 지금 연결됨으로써 강원도가 갖는 어떤 그런 좀 문화적 자산으로의 좀 콘텐츠를 좀 확보하는 방안도 조금 이 차제에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저도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뭐 10번 강조해도 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민 갈등이 전제로 된 도청 청사 이전이라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여기에 좀 장기적인 안목과 호흡으로 좀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착공도 하고 지어야 하지만 이것이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다른 여타의 것들이 정확하게 고려되고 또 그것들이 검증된 상태에서 신축 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조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전담할 이제 그런 추진단의 설립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서두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소한 공간과 안전성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었었던 강원도청 청사 신축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도는 이번 달 내 청사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축 부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려와 논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과 최충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